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최종 모의고사 강의에 대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론적인 이제 공부가 좀 되셨으니까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들을 점검해 봄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 모의고사 강좌는 여러분들 이론 강의와는 좀 다르게요. 먼저 꼭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로 들으시면 조금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회 모의고사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지방세이며 부가세에 해당하는 것을 묶은 것은, 자, 우리 부과되는 세금은 독립세에 딸려 붙는 세금을 우리가 부가세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지방세이면서 부가세는 어떤 것이 있냐? 자,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기업의 교육세라든가 니은의 농어촌 특별세는 우리가 지방세가 아니죠. 국세입니다. 그리고 목적세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이게 과거에는 부가세였다가 이게 지금은 독립세로 전환이 됐어요. 이게 2014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지방교육세. 요게 바로 이제 지방세면서 부가세면서 목적세죠.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얘는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이고, 특히 이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병행하여 기재가 되는 병기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자, 정답은 1번의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로 오른 것은, 자, 우리가 도구세를 지칭하는 도구세가 되는 것은 2번의 등록면허세밖에 없죠. 그렇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시, 광역시, 도, 재산세 같은 경우는 시, 군, 구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으로 갑니다. 자, 3번.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 취득세 비과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딱 보면 아시겠죠. 국가 지자체가 취득한다. 즉 과세권자 스스로 취득은 자기가 자기한테 과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과세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2번은 이제 비과세 되는 이유가 밑줄입니다. 관련 법률. 그다음에 환매 행사. 자, 그래서 환매는 두 가지죠. 환매 같은 경우는 되사주거나 되파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법률상 환매냐 아니면 일반 환매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법률상 환매는 강제 환매니까 이거는 비과세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환매는 우리가 특례세율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특례세율로. 그래서 특례세율로 가는 데에는 표준세율에서 마이너스 2% 특례세율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3번 신탁법상 신탁 등기 병행하는 신탁재산 중 주택조합 또는 재건축 조합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입니다. 자,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탁법상의 신탁은 실질적인 취득은 일어난 것이 없으니까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가 밑줄입니다. 주택조합, 재건축조합의 비조합원용 간의 조합원 간의 취득은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3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4번은 이제 비과세되는 이유가 있었죠. 1년 넘지 않는 임시 건축물. 뭐 우리가 뭐 공연장이라든가 그럼 이거는 온전한 건물이 아니니까 과세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조건이 공동주택의 동그라미 밑줄 쳐놓으시고요. 개수, 단순 개수가 됐을 때, 그다음에 가액은 9억 이하의 주택이 됐을 때 그 취득은 비과세가 됩니다. 단 대수선은 제외. 대수선의 밑줄. 대수선이 되면 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후 불량 등의 단순 개수는 과세하지 말자라는 취지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별표시입니다. 취득 시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죠. 옳은 설명은 1번 연부로 취득. 연부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죠? 2년 이상에 걸쳐 나누어 취득하는 게 연부 취득이죠. 그러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그것이 아니라 연부 취득은 취득 시기를 어떻게 정하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간의 매매로서, 자, 밑줄 개인 간의 매매고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에 취한 것을 본다. 자, 개인 간의 매매입니다. 개인 간의 매매 거래가 됐을 때는 계약상 잔금 날짜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틀렸고요. 그다음에 징여에 따른 무상승계는 징여받은 날이 아니라 징여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니까 계약일이 돼야죠. 자, 틀렸습니다. 4번입니다.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한다면 당연히 이것도 이제 인허가와 관련된 얘기니까 사용 검사를 받은 날로 해줘야겠죠. 그렇죠? 4번은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5번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실제 변경일에 취한 것으로 보되 변경일이 불명했을 때는 무조건 공부상 변경일에 취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얘는 사실상 변경일과 그 다음에 공부상 변경일 중 우리가 빠른 날을 취득 날짜로 해석합니다. 어떤 객관적 날짜가 둘이 있을 때는 빠른 날로 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취득 가격의 범위에 포함되는 비용은 자, 요거 별표시 놓으시고요. 요거는 이거죠. 취득세는 취득 가액을 과표로 한다. 만약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비용이 있다면 이런 직간접적인 비용은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포함이 안 되는 것도 있다더라. 그러면 1번 취득대금과 별도로 약정을 맺어서 취득자가 부담해주는 조건으로 부담하거나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뭐 취득대금과 별개로 다시 인수하기로 했으니까 포함시켜 줘야겠죠. 그다음에 부가치세. 지금 우리는 여기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매기는 건데 여기다 VAT에다가 또 세금을 매기면 이건 이중으로 부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포함되지 않고요. 3번은 왜 우리가 포함되지 않을까요? 자, 밑줄 판매를 위한 비용이죠. 판매를 위한 비용이니까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할부 연불 조건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이면 연체료. 자, 이때 주어가 개인이죠. 개인의 동그라미. 그래서 조심할 거는 뭐냐면 할부나 연체 이자는 개인이 됐을 때는 포함하지 않지만 법인이 됐을 때는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법률에 따라 전기, 가스, 열을 유지한다. 이건 유지 비용이 취득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등록면허세 과표와 세율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등록면허세 과표는 이렇게 돼 있죠. 갑구상에는 소유권 등기가 표시가 되고 일구상에는 이외 등기 표시가 되는데 얘는 세율이 이외 등기 설정가액 등에 대해서 0.2%가 된다. 그다음에 소유권 등기는 취득세 과세가 되지 않는 2% 과세가 되지 않는 등기를 말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상권 가등기는 뭘 합니까? 부동산 가액을 과표를 하고 부동산 가액의 0.2% 되겠죠. 이외 등기니까 0.2죠. 그다음에 지역권 설정 이외 등기죠. 그러니까 승역지입니까? 요역지입니까? 요역지 가액의 0.2. 상속받은 농지 소유권 있는 등기는 부동산 가액의 0.8. 원래는 2.8이 되는데 취득세 과세가 되지 않는 등기니까 2% 날려야죠. 0.8%. 그다음에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 금액의 0.2. 이외 등기니까 채권 금액이 0.2가 되겠죠. 그다음에 저당권의 말소 등기는 채권 금액 0.2가 아니라 말소 등기니까 말소 등기, 지목 변경 등기, 하필 등기, 구조 변경 등기 등이 됐을 때는 한 건당 곱하기 6,000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건수로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고 만약에 설정이면 이게 맞는 얘기죠. 설정인지 말씀을 잘 보시겠습니다. 자, 답은 5번. 자, 7번으로 합니다. 7번 별표시입니다. 종합합산 토지가 아닌 것은 토지 구분 문제 우리 시험에 여러 번 출제됐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종합합산 토지는 어떤 토지를 말합니까? 비사업용 토지를 말하죠.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지상건축물이 없는 토지, 나대지죠. 무허가, 종합합산이죠. 그다음에 목장용지, 공장용지, 영업용 건물의 토지는 기준 면적을 따지죠. 그래서 기준 면적을 초과했으니까 뭘로 가야 돼요? 종합이 되겠죠. 그다음에 갈대밭 등의 잡종지 역시 종합합산 맞고요. 그다음에 시의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의 공장용지로서 기준 면적 이내에 있죠. 자, 산업단지, 공업지역, 공장이 있을 수 있죠. 기준 면적 이내는 분리, 초과는 종합이죠. 자, 4번은 종합합산이 아니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도시지역 안에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에 목장용지가 있다면 분리가 되는 거지만 개발 지역과 녹지 지역이 아닌 지역, 밑줄 외의 지역. 그럼 외의 지역이 뭐예요? 상업지역이나 주거 지역에 읍매읍매 목장용지가 있다. 그러면 이건 목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 얘는 종합합산 토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합니다. 재산세 부과징수. 이것도 별표시입니다. 자, 재산세 부과징수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틀린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여러분들 과세 기준일이 뭘 의미했었죠?
바로 납세무자를 판정하는 중요한 날짜가 됐었죠. 그리고 관할 시장 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예, 보통징수로 가기 때문에 가산세는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가산금만 적용이 되죠. 그다음에 주택분 전세 산출세액이 자 동그라미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9월 달이 아니라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죠. 그러면 10만 원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10만 원 초과가 되면은 2분의 1은 7월 16일에서 7월 말까지로 하고요.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고3매당 전세로 징수할 세액이 3,000원 미만이 아니라 2,000원 미만이 되죠.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우리 뭐라고 할까요? 소액 징수 면제. 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해당 재산의 상당액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세액으로 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세부담의 상한이라고 하죠. 세부담의 상한. 그래서 토지 건축물은 직전세액 기준의 150%가 되겠죠. 5번 특정 동그라미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에는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란히 적어 고지하는 걸 뭐라고 했었죠? 병기세라고 했죠. 이때 조심할 점은 특정 자원이 아니라 부동산이 된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9번. 자, 9번 문제는 재산세 종합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틀린 것은 1번 토지. 토지는 우리가 공간정비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에 따라 공부상에 등록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는 사실상의 토지라도 대상을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상의 토지라는 것은 공유수면 매립은 됐는데 지목을 못 정해서 등기를 못하고 있는 땅.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나왔죠.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를 자 밑줄 신고하지 않아요. 그러면 소유권의 변동이 일어나면 변동 신고를 하도록 돼 있죠. 이때 변동 신고는 6월 1일 플러스 며칠까지 신고한다? 10일까지 변동 신고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런 변동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다면 알 길이 없으니까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토지분 전세 납세지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 관할 시군 지자체인 구로 한다. 예, 납세지는 시군구가 되겠죠. 4번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 정부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거는 뭐였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죠. 너네 나라가 과세면 우리도 과세하고 너네 나라가 비과세면 우리도 비과세 주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5번 국가 지자체 조합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그 사용의 유무상을 불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유무상을 따지죠. 그러니까 남의 사유 재산을 만약에 무상으로 이용한다. 그럼 남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산세를 안 받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낼 거 다 내고 소유다. 그럼 받아야죠. 그렇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종부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관련 법령에 따른 임대주택과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에서도 제외한다. 예, 우리가 임대주택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주택이 다주택자냐 아니냐 이거를 따져줍니다. 그래서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고 여러 필지 땅을 가지고 있다면 토지는 토지끼리 합산하고 주택은 주택끼리 합산해서 여기서 나온 세금과 여기서 나온 세금을 합산해서 고지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토지분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으로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비사업용 토지끼리 합산하는 것이 바로 무슨 합산이에요? 종합합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업용 토지끼리 합산하는 것이 바로 별도 합산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끼리 합산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1세대 1주택자의 소실, 독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멸실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따져줍니다. 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재산세 비과세가 되면 종부세도 이를 준용한다. 예, 그렇습니다. 5번 종부세는 법정기일. 법정기일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죠?
조세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죠. 즉 신고일 또는 거기서 발송일을 말하죠. 그 전에 설정한 담보 채권에 대해도 항상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이런 걸 우리는 여러분들 뭐라고 했죠? 당해세라고 하죠. 당해세가 되면은 항상 피담보 채권에 뭐한다? 우선한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러면 당해세라는 것은 취득세 당해세인가요? 아니죠. 등록면허세 아니죠. 재산세 당해세죠. 종부세 당해세죠. 그다음에 상속세 당해세죠. 증여세 당해세가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11번으로 합니다. 11번은 양도의 개념을 묻고 있죠.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고 동위자료 지급의 가름 대신하여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소유권 이전해 줍니다. 그럼 부동산을 위자료 주면 일종의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대물변제로 하죠. 대물변제는 양도로 봐야죠. 이번 배우자 간 직기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모두 증여로 추정하죠. 그런데 보니까 채무가 증여세 과세 계획 계산상 공제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부 증여는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고 나머지 차액은 우리가 증여로 보는데 이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이 돼야 되죠. 그래야지 공제가 되는데 얘는 공제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양도로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용, 비자발적 처분이지만 대가를 받는 거니까 양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토지를 매수하는데 금원을 출자했다가 토지를 팔고 그 출자 이상으로 환급을 받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땅을 판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5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배웠죠? 양도 담보라고 하죠. 양도 담보는 양도로 봅니까? 뭡니까? 안 보죠. 다만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이제 담보권 실행이 되는 거니까 이때 양도로 보죠. 그렇죠?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번입니다.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1세대 1주택이라 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거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있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시점에 자 보유기간이 몇 년이죠? 2년 이상이 되면 되죠. 1세대 1주택 2년 보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한 자가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실지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습니다. 그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가 없죠. 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다운 업계약서를 통지하기 위해서 1세대 1주택자 2년 보유했는데 만약에 다운이나 업계약서를 썼다. 그러면 이것이 적발되면 비과세 받은 것 취소시켜버리죠. 그렇죠? 자, 고기종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3번 1주택의 보유 여부는 양도 당시 국내 한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예. 다만 보유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집이 두 채가 있었는데 중간에 이 집을 팔았어요. 그럼 세금 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집을 나중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중간에 집이 있었어도 지금 처분 시점에는 집이 한 채잖아요. 그러니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법정 요건을 갖추어 장기 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묻지 않고 보유기간이 아니라 거주기간을 묻지 않죠.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틀렸습니다. 5번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과 돌아가신 분이 동일 세대로서 보유기간을 통산해 줍니다. 그러면 유리해지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동일 세대니까 같이 우리가 살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인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 또는 취득세 문제죠. 틀린 것은 별표시해 놓으시고요. 1번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 계획에 따라 잔금 청산일까지 완공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잔금 날짜가 우선이지만 완공이 안 돼 버리면 입주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이거죠. 따라서 이때는 완공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완성된 날이 되겠고요. 2번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세가 되죠. 만약에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은 계약상 잔금 날에 실제 잔금이 들어오는데 이 잔금이 입금이 안 되고 있다 이거죠.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잔금 날짜가 있고 등기 날짜가 있는데 이것이 의미가 없다면 등기 날짜 아니냐. 따라서 등기 접수리 돼야죠. 자, 2번 틀렸고요. 3번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수용보상비가 나오는 대금 청산일이 먼저냐. 수용위원으로부터 개시가 먼저냐. 등기 접수일이 무슨 날? 빠른 날. 왜? 과세관청 빠른 거 좋아하니까요. 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무효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됐습니다. 그러면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로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매매로 넘어갔죠. 이렇게 매매로 넘어갔다가 매매로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환원이 됩니다. 그럼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계약은 무시가 되는 거죠. 이랬을 때 만약에 이 부동산을 팔았다면 처음에 취득시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따라서 취득 날짜는 당초 취득을 본다가 되겠습니다. 5번 84년 5월 5일 전에 5일에 점유 개시한 토지를 시효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했다면 이때는 언제가 되냐? 그러면 점유 개시일이 되는데요. 점유 개시일이 언제예요? 84년 3년도 5월 5일. 그렇죠? 점유 개시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84년 12월 30일 이전 너무나 오래전에 취득한 자산일 때는 취득 가격을 업을 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85년 1월 1일을 취득시로 잡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예. 자산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이 되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다면 추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매매 사례, 감정, 환산 또는 기준시가로 추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계 순서가 있죠. 양도가액의 추계 순서는 매매 사례, 감정, 기준시가. 취득가액의 추계 순서는 매매 사례, 감정, 환산 또는 기준시가. 그래서 매감, 환기가 되고요. 여기는 매감기가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예정 또는 확정신고 의무자가 예정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요즘은 우리 등기부에 있는 기재된 금액이 실거래가고 객관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하면은 공인중개사가 그 금액을 거래 확인을 맡아서 구청 가서 그 구청 가서 맡은 확인된 금액이 등기부에 반영합니다. 그걸 우리는 등기부 기재가액이라고 하죠. 네. 그다음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를 할 때는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관할 세무서장이 실거래가 확인할 때는 자 밑줄 경정한다. 우리가 결정이라는 처분이 있고 경정이라는 처분이 있습니다. 결정은 무신고자가 내리는 처분이 결정이고 경정은 신고 오류자가 내리는 처분이 경정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5번 양도자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무조건 기준시가냐 아니라 여기는 뭐 매매사나 감정 환산 뭐 이런 가격으로 갈 수가 있죠. 무조건 기준시가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취득 당시 확인을 못한다면 1순위가 매매사례, 2순위가 감정, 3순위가 환산, 4순위가 기준시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5번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그 물건이 뭐예요? 우리가 동일 세대원 중 보유한 주택은 해당 양도주택 하나며 이외의 주택은 없다. 즉 1세대 1주택자죠. 1세대 1주택자가 되고 이게 얼마입니까? 10억이니까 뭘 의미하는 거죠? 고가주택. 그럼 이거는 비과세는 못 받는다. 대신 우리가 차익에서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줄 때, 자 차익에서 이제 9억 초과분이 되겠죠. 초과분만큼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 이게 여기서는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장특공제는 여기서 계산되어서 나온 금액에다가 매년 8%씩 공제를 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지 양도가액이 10억이고 취가액이 6억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억 빼기 6억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9억 초과분, 9억 초과분은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에서 마이너스 9억을 빼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요 금액이 이제 4억이 되겠고 그다음에 양도가액은 10억분의 10억 마이너스 9억. 그러면 10분의 1이 되겠죠. 그럼 4억이 10분의 1이면 4천만 원이 되겠네요. 4천만 원으로 4억의 차익을 4천만 원의 차익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천만 원이 나왔잖아요. 4천만 원. 그다음에가 5년이니까 매년 8%. 그러니까 5년 곱하기 8% 되겠죠. 5년에 8%면 어떻게 되죠? 5, 8에 40,
40% 되겠죠. 그러면 4천에 40%니까 얼마가 됩니까? 1,600이 되겠죠. 1,600. 그렇죠? 1,600만 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 초과분을 계산할 줄 아느냐. 그 다음에 공제율을 8%씩 적용할 줄 아느냐가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마지막 16번입니다. 다음은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한 문제죠. 옳은 것은 자, 별 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미등기가 되면 비과세도 못 받고 감면도 못 받죠. 자, 불이익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차익이 곧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받을 수 없죠. 그다음에 2번 양도 차익이 곧 과세 표준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양도 차익에서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주면 양도 소득금액 거기서 마이너스 250만 원 빼주면 과세 표준이 되는데 미등기 양도는 이 공제 못 받고 이 공제 못 받죠. 그러면 차익이 소득금액, 차익이 과표가 되겠죠. 따라서 차익에다가 곱하기 우리가 70%를 부과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3번입니다. 장특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나 기본 공제는 받을 수 있다. 예, 그렇지가 않죠. 기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본도 못 받죠. 그다음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주택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한 등기 불능 자산이죠. 이런 등기 불능 자산은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죠. 미등기 양도라는 것은 등기 전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죠. 안 한 거가 못한 건 다르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 과세 표준은 60%가 아니라 70%가 되죠.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회 모의고사 풀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놓치셨던 거, 틀렸던 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저는 2회 모의고사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